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이한별 마케터라고 하고, 이쪽은 네, 저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1팀 이다은 대리 예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쇼핑 검색과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대해서 조금 미디어 믹스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다은 대리님께서 먼저 좀 말씀 주시고 싶은 부분 편하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쇼핑 검색과 파워링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쇼핑 검색과 파워링크를 사용하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맞아요. 근데 뭐 유형이 좀 다르긴 한데 쇼핑 검색은 진짜 말 그대로 쇼핑,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종 위주로 이제 광고를 많이 진행하는 반면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DB 업종이나 이커머스 업종이 그 대다수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그런 지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에는 주로 이제 어떤 업종들이 많이 하는지 한번 유형 카테고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로 진짜 판매를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판매하면은 쇼핑 검색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화장품, 뭐 패션, 의류 같은 거나 뭐 고데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옛날에 헤어피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고, 네, 정말 카메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판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 중에서 뭐 되도록 많이 추천을 하는 그 노출 지면이 있다라고 하시면 혹시 어떤 거일까요? 파워링크에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이커머스 업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 중 어느 이제 구자의 예산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게 괜찮은지에 대해서. 저는 보통 쇼핑 검색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쇼핑몰에서 메인으로 주력으로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메인으로 하고 싶은 상품을 위주로 좀 많이 노출을 시키고 비중을 좀 많이 둬서 네, 그런 게 가능하다는 맞아요. 점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도 상품 같은 경우 구매를 할 때 객단가가 뭐 너무 낮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쇼핑 검색 광고나 아니면 그 외에 그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구매 전환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약간 브랜딩 느낌으로 좀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1위, 2위, 3위당 입찰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탈될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은 지면이다 보니 이커머스 업종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의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쇼핑 검색 탭에서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화장실 변기 막힘이라고 쳤을 때 뭐 블로그나 그런 데에서 후기를 보고선 그 업체에 대해서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쳤을 때 맨 상단에 나오는 업체를 한번 들어가가지고 살펴보고 그 안에다가 문의를 하는 경우도 좀 대다수 많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킥 서비스 같은 경우 요즘 뭐 카카오 쪽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파워링크나 아니면 플레이스 쪽으로 근처를 찾아가지고 구매하는 경향이 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DB랑 그리고 이커머스에 따라서 이제 어느 영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커머스는 확실히 쇼핑 검색에 예산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파워링크를 아예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예산 1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파워링크는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는 80만 원 정도를 시도를 해보시고, 이후에 효율에 따라서 뭐 파워링크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예산 비중을 두실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어느 업종은 이제 파워링크에서의 전환이 조금 많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업종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는 약간 그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를 다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좀 열려두시는 마음으로 테스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들 중에서도 어떤 브랜드는 이커머스인데도 파워링크에서 효율이 되게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파워링크에서 효율이 좀 안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건 제가 그 관리를 하면서 비중을
바꾸는 식으로 계속해서 세팅을 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이제 이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쇼핑 검색의 예산을 조금 더 치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파워링크에서 전환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은 대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바꾸셨나요? 저는 일단 데이터를 한 달 단위라던가 2주 단위로 끊어서 분석을 해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파워링크가 많이 나갔네, 이 기간 동안에 쇼핑 검색이 많이 나갔네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 파워링크에서 많이 나갔는지, 어떤 부분에서 쇼핑 검색에서 많이 나갔는지 그런 키워드도 확인을 해보고요. 어떤 연령층이 좀 클릭을 많이 하셨는지도 좀 확인을 하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좀 저희가 세팅을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팅 수정을 할 때는 저희가 뭐 노출 매체 같은 경우도 좀 제한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PC랑 모바일을 나눠서 진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왜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PC랑 모바일 입찰가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한 번에 같은 입찰가로 노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내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뭐 3위 입찰가가 2,000원이어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해뒀는데, PC에서는 2,000원으로 하면 완전 1회 노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업종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이제 대부분 광고주분들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해드릴 때 말씀해주시는 게, 저희는 1위 무조건 노출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1위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1위라고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떴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100% 거기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즘 소비자들 엄청 비교 많이 하고 저희도 그렇죠. 구매할 때 이것만 보고 좀 구매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하순위인 2위, 3위, 4위까지 어쩌면은 뭐 2페이지까지도 넘어가서 다 서칭을 하신 다음에 결국 우리 상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이제 1순위로 노출되었던 걸 다시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순위 입찰가가 2,000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과금이 4,000원 발생돼가지고 이제 전환이 발생되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위에서 3위 정도로 일단 안정적이게 노출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거 누가 봐도 광고야라고 생각하는 지면이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광고니까 1위부터는 안 눌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마케팅을 하기 전에도 1위는 일단 조금 거르고 2위, 3위부터 조금 보는 경향이 있었어가지고 무조건 1위 노출은 조금 지향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커머스는 뭐 패션, 뷰티, 케이스, 뭐 가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왜 이런 업종들이 요거에 대해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일본어 학원을 등록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부터 제일 먼저 진행하시나요? 그거를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구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저는 어학원 기준으로, 제가 만약에 어학연수를 가려고 해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은 어학연수라는 메인 키워드를 일단 먼저 쳐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파워링크에 상단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 노출이 되지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학연수에 대해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일단은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만으로 여기 좀 브랜드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가 보다라고 제가 좀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봤을 때 뭐 1순위가 예를 들어 뭐 한별어학원, 2순위가 뭐 다은 어학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1순위에 노출된 그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별어학원 후기 약간 이런 거를 다시 쳐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내돈내산 해가지고 다녀오신 분들의 그 어학연수에 대한 후기를 좀 많이 찾아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학연수 뭐 3개월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 검색어를 통해서 이제 파워링크에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 좀 여러 가지 한 사람에 따라서도 니즈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제 첫 번째로 메인 키워드인 이제 어학연수를 찍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학연수 3개월, 어학연수 6개월 등과 같이 좀 서브 키워드를 활용해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키워드를 확장해가지고 캠페인을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어학연수 기준이라고 하면은 좀 진짜 교육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쳐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그래도 해외 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외 여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경험을 쌓고자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저희가
해외여행을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가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공부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목도 다지면서 또 해외여행을 많이 다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행기표 관련한 키워드에서도 이런 어학연수 키워드를 조금 추가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은 씨는 혹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학연수에 관련된 키워드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 그 나라의 몇 개월 후기, 약간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3개월 살기 이런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상단에 파워링크 상단에 뜨는 매체들이 정해져 있는 매체들이 있어요. 항상 1위를 하는 맞아요. 그런 브랜드일 경우에는 약간 여기가 좀 규모가 좀 있구나. 여기가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되게 신뢰감이 간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쪽을 먼저 컨택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처럼 저희가 했던 방식처럼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검색을 통해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잠재 고객들에게 파워링크를 통해서 내 업체를 먼저 알려서 일단은 뭐 브랜딩을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니즈를 가지고 행동하는 잠재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또 참고해야 될 점과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파워링크에 상단에 노출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근데 상단에 있는데 아무런 확장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상단에 있는지도 모르고 스크롤을 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눈에 띌 만한 썸네일이나 리뷰 수라던가 부제목이라던가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 위에 있다는 게 좀 존재감이 크게 그렇게 남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후킹성이 높은 이제 확장 소재를 사용하라라는 말인데 사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도 영업 전화 같은 거 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확장 소재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충분히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대체 우리 브랜드가 확장 소재가 어떻게 잘못이 되고 있는 거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지를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반영을 하셔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관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는 광고주분 마음이시긴 한데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는 거는 진짜 이건 한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저희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세팅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뭐 샴푸 업종이라고 하면은 샴푸 안에서도 뭐 샴푸 제품 아니면 워터 트리트먼트 아니면 기본 트리트먼트 아니면은 뭐 오일 에센스 뭐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을 한 그룹에 묶어가지고 동일하게 뭐 오일 에센스를 했는데도 썸네일 똑같은 거 나오고 뭐 부제목 똑같은 거 나오고 하면은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귀찮아가지고 마케터분들이 이런 걸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광고주분들도 그룹 단위로 하나하나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시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룹 하나로 퉁쳐가지고 PC랑 모바일 나누더라도 이렇게 그룹 단위로 딱 2개로만 운영하시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은 약간 유형별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번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메인과 세부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진행을 하실 때 어떤 게 메인이고 세부인지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오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카테고리별로 그룹을 나누신 다음에 그 안에서 노출이 잘 되는 거, 클릭이 잘 되는 거 또는 전환이 발생됐던 거를 메인으로 빼셔서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누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보통 키워드를 확장을 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눈다 하셨는데 저도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그리고 저는 서브 키워드 확장까지 보통 3개 정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쇼핑 검색인데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벌크까지 합쳐서 한 4-5개 정도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진짜 말 그대로 샴푸, 지성 샴푸 뭐 이런 걸 위주로 하고요.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좋은 샴푸 아니면 뭐 그 외에 그 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서브 키워드를 많이 집어넣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키워드 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 하면은 뭐 귀여운, 예쁜, 독특한, 유니크한 이런 키워드 넣거나 아이폰 14, Z 플립 5 이런 거를 넣어서 좀 키워드에 걸릴 수 있도록 좀 키워드를 많이 확장을 하면서 네, 광고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근데 막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이제 좀 키워드가 잡히는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유, 대체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DB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커머스 업종은 이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를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쌓인 모수가 있을 거예요. 쇼핑 검색 광고에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파워링크 내에서 어떤 키워드가 이제 주로 노출이 많이 되고 클릭이 많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 노출이 많이 된 키워드가 쇼핑 광고에서도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파워링크는 하나하나 저희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지금도 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키워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 라고 느꼈을 때는 마찬가지로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제 키워드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리 상품 이 소재가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세부 키워드 확장을 통해서 그 파워링크 키워드에 한번 등록을 하시는 것도 저는 키워드 확장할 때 조금 참고가 많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몰랐는데 오영준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영준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반갑습니다. 나중에 본 것 같은데 혹시 아직까지도 시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광고적인 면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중간중간 채팅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보고 계신 다른 광고주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언뜻 말씀드렸던 부분이 광고 노출 매체도 좀 제한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어떤 걸 말씀했던 건지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을 등록할 경우에 저희가 네이버에서 노출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매체에서만 노출을 할 수 있고 네이버랑 파트너 매체인 매체랑 같이 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 기사 지면뿐만 아니라 좀 네이버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되게 다양한 사이트들에 다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자기가 어떤 브랜드를 광고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사이트들을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파트너 매체는 아예 제외하고 네이버 매체만 노출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파트너 매체까지 같이 노출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노출수가 많아서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너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클릭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네, 이거는 아마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 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파트너 매체를 좀 제외하고선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한데, 진행을 하다가 노출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파트너 매체 제한을 좀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키워드에서의 노출이 엄청 느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목적이다라고 하시면은 파트너 매체를 일단 제한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노출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클릭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품질 지수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파트너 매체는 아무래도 좀 제한을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트너 매체가 어떤 구자에 이제 노출이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좀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그게 아니면은 뭐 줌, 막 이런 다나와 막 이런 데에서도 좀 맞아요. 좀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사실 거기서의 전환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노출수는 근데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하나로 저도 노출수가 한 달에 진짜 200회? 200만 회? 그러니까 확 늘은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CTR은 너무 감소했던 추이가 있어가지고 바로 제의를 걸어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커피 중독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커피 중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질문하실 부분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아직은 시간이 안 됐긴 한데 이제 30분부터는 실시간으로 이제 전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의사항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 이쪽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옆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편하신 걸로.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노출 매체 범위를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하나 더 있긴 한데, 아까 한별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PC와 모바일에서 요즘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일할 때도 PC를 쓰는 사람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출퇴근할 때나 뭐 쉬는 시간에 뭐
잠깐 SNS 볼 때는 저희가 무조건 핸드폰을 활용하는 편이라서 저희가 보통 입찰 가중치를 PC와 모바일을 나눠서 조금 비중을 다르게 설정해서 PC에는 너무 많은 돈을 쏟지 않고 좀 모바일에는 집중적으로 입찰가를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입찰 가중치도 설정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맞아요. 근데 요게 이제 모바일에서의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이제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바일 이용 수도 많고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치열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모바일 대비 PC에서의 전환율이 입찰가가 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전환이 얼마나 PC에서 발생이 됐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기비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킥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킥 서비스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주요 이제 타겟을 잡고 있는 퀵 서비스 업체들이 기업 이나 아니면 뭐 단체 소상공인. 맞아요. 그쪽 분들에게도 타겟을 잡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급하게 이제 다른 쪽으로 퀵을 보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알아보지 않아요. 다 컴퓨터로 알아보고 이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유선 전화로 전화 걸어서 문의를 하는 편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서도 PC나 모바일에 따라서 이제 입찰가가 높은 기준이 다르다 보니 요거는 진행을 해보시면서 가중치를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간 모바일의 가중치를 높인다는 건 약간 화장품이라던가 좀 패션 의류 같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검색한다 하면 모바일의 비중을 높이면 되는 거고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PC를 더 가중치를 많이 둬서 맞아요. 그렇게 입찰가를 수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커피 중독님께서 일단은 지금 질문 하나를 주셨는데, 쇼핑 검색 광고에서 자꾸 일예산이 초과가 돼가지고 저녁쯤이 되면 캠페인이 꺼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처음부터 딱 최적화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 보면 꺼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각자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은 씨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중독님의 일예산을 얼마나 설정하신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예산이 5만 원이다 하면 저는 보통 어느 시간대에 주로 꺼지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시간대를 전후로 한 25,000원, 25,000원 아니면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입찰가를 조금 조정을 해서 시간대별로 분리를 해서 저는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하루 종일 광고가 돌아가고는 있으나 입찰가가 그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꺼져도 다시 켜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요.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저는 아예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안 보고 클릭을 안 한다 하면 그 시간대를 끄기도 합니다. 맞아요. 브랜드마다. 맞아요. 이게 광고주분들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한 명한테라도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대 노출을 아예 제외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입찰가를 정말 낮게 설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 보고서를 아까 분석을 해서 이제 어느 시간대에 주요 노출이 되고 클릭이 많이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이 좀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달라고 이제 다은 대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보는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 24시간을 내 타임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한 번에 6시간. 그렇죠? 6시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밤 12시부터 6시, 그리고 아침 6시부터 낮 12시,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6시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보면은 분명 노출이 모이는 시간대, 전환이 주로 발생되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12시간 단위로도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분리해가지고 봤을 때, 이때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대의 그룹을 따로 생성을 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그 타겟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서만 운영이 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다른 시간대에서 자동적으로 켜지게끔 이제 온오프 기능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그룹이 조금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사실 노출이 많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클릭이 잘 안 되는 입찰가들이 있을 텐데 클릭이 잘 되는 메인 키워드랑 같이 그룹을 관리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예산이 몰리게 돼가지고 금방 꺼지게 돼서 저희가 잡고 싶은 서브 키워드에서도 효율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핑 검색 광고는 더더욱 메인과 세부 키워드를 나눠가지고 그룹을 따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거에 대한 기준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키워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총 비용이랑 그리고 총 노출수, 뭐 클릭이 얼마나 됐는지, 그에 대한 전환이 얼마나 발생됐는지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 데이터 지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총 비용 순으로 나열을 해서 전환이 발생되지 않고 뭐 저희가 1, 2, 3, 5만 원인데 막 여기에서만 일주일 데이터로 봤을 때 한 2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어요. 그럼 완전 효율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아예 제외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룹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메인 키워드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에서만 이제 예산이 좀 더 집중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 키워드에서는 굳이 그렇게 높은 입찰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노출이 충분히 될 만한 서브 키워드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뭐 500원, 400원, 300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키워드별로 운영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살펴보셔야 될 거는, 저희가 노출 매체를 좀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불필요한 지면에 노출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봐야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콘텐츠 파트너 매체만 딱 2개만 끄는 경우가 있는데,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그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거를 다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노출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좀 3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로 혹시 말씀드릴 부분이 있나요?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서, 네. 한번 그 외의 것들 말씀 주실 부분 있다라고 하면 좀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1, 2, 3 초과가 너무 빨리 된다 하시면, 보통 사실 사람들이 검색을 저녁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켜져야 되는 상황인데, 저녁 때마다 1, 2, 3 초과가 돼서 꺼진다 하시면 혹시 1, 2, 3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저희가 CPC가 어느 걸 판매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희가 입찰가 단가를 모르는데, 입찰가 단가는 너무 많은데 너무 높은데 1 내사는 너무 작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막 2번밖에 클릭이 안 됐는데 바로 광고가 꺼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이론적인 설정을 좀 알았으니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진행해야지 저희가 광고 성과랑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랑 효율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사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볼 줄을 몰랐던 시절이 있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냥 계속 그냥 정해진 그 검색 광고 화면만 보면서 멍하니 보면서 로아스가 왜 안 오를까 하고 그냥 정말 멍하니 고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 광고 계정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케이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정 기간을 잡고 그 기간 동안에 노출수, 클릭수, 총 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 등등 위주로 순서대로 비교를 해가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어떤 건 늘었고 어떤 건 줄었는지, 그에 따른 성과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차례대로 분석을 했을 때 현재 집행 중인 광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기 쉬웠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팅을 수정을 했을 때 성과가 또 바로 올랐던 적도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 방법을 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은 씨께서는 모서를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 기간을 최소 얼마나 두고 보고 있으세요? 저는 최소 그래도 2주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그래도
사실 한 달 이상 자꾸 보면 좋은데 아무래도 모든 광고주분들께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고비를 너무 소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못해도 2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주 동안에는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지 파악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주부터는 그 파악한 걸 가지고 세팅을 수정을 하면서 이제 또 A/B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효율이 나는구나라는 걸 조금씩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다 파악을 한 후에 3주차부터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은 씨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정말 맞는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브랜드의 계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기간을 일주일 정도 좀 두셨다라고 하시면은 그럼 아무리 못해도 3주부터 이렇게 테스트 기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2주가 맞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요일별로도 효율이 좀 굉장히 다른 편이기도 하고 업종마다 우리 업종은 수요일에 매출이 확 뛰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느 업종은 뭐 월요일에 확 뛰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별로 어느 요일에 조금 효율이 괜찮은지를 파악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주말, 금, 토, 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테스트 기간을 일주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지는 3일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는 4일밖에 없는 그런 좀 한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주는 세팅을 바꾸고 나서 2주 동안에는 동일하게 좀 광고가 돌아가야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효율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개선이 됐고 이렇게 좀 떨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고 검색 광고 들어가면은 뭐 노출수, 클릭수, 뭐 총 비용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쪽에서 좀 카테고리를 따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뭐 전환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로아스나 클릭률이나 막 이런 것도 따로 저희가 추가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케터마다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다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위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일단 저희가 광고가 노출이 되어야지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노출 수를 가장 먼저 보고요. 네, 그럼 노출이 되었으면 저희가 또 클릭이 돼야지 광고가 그래도 효과가 좀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수도 좀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노출이 됐고 클릭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전환 수를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광고가 돌아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유입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게 그런 플로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전환이 되면은 전환 매출액이 나올 것이고 그 저희가 클릭수 대비 전환 매출액을 비교해서 로아스가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그러면 광고에 대한 총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여기 단계에서만 좀 끝나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출은 많이 되는데 왜 클릭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정말 노출만 많이 돼요. 네, 이 경우가 근데 아까 말한 이게 파트너 매체를 꼈을 때 아니면은 입찰가를 상향 조절해서 상위 노출을 하고 있음에도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돼요. 그래야지 두 가지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다른데 이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 매체, 좀 불필요한 매체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문제가 뭐냐? 아무래도 사진을 한번 호킹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니즈가 있어서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광고주분들의 노출 형태는 별로 클릭을 하고 싶지 않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 광고 특성상은 이제 경쟁사랑 함께 동시 노출을 한다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서브링크에 저희가 가격 링크를 포함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쵸. 가격 링크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반면에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어필을 해서 노출을 하는 게 조금 좋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사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확장 소재 구성을 맞춰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가다 광고주분들께서 확장 소재 사용을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경쟁사들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눈에 띈다. 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확장 소재 구성을 잘 갖춘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러고 있어. 우리 가격이 이래. 우리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괜찮은 그런 소구점을 갖고 있어라고 어필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물음표예요. 여기는 뭐지? 하지만 일단은 확장 소재 많이 사용한 여기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전환을 뺏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사만의 소구점을 강조할 수 있는 추가 제목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아예 아무것도 활용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네이버에서 어찌 보면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쵸. 이걸 활용을 안 하는 게 좀 저는 맞지 않다. 취지랑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클릭률이나 그거에 맞게 전환수 증가가 된다가 하면은 품질지수 네. 향상이 되잖아요. 네. 이게 정말 저는 최근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게 최고 칸이 7칸이에요. 네. 근데 보통 시작을 할 때는 한 4칸? 4칸? 네 칸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경쟁사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를 하고 이거를 높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취지가 그거예요. 품질지수라는 거는 그 유저들이 검색을 했어요. 검색어를. 근데 그거에 맞게 니즈에 얼마나 충족한 광고 형태인지에 대해서 네이버가 알아서 로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클릭률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품질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클릭률은 높은데 전환이 발생이 안 된다. 라고 해도 품질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거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은 클릭률 좋아. 이거는 니즈에 충족했어. 하지만 전환이 안 나? 과대광 거 아니야? 그쵸. 이런 듯한 느낌으로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저희가 확장 소재를 짤 때도 너무 과도한 과대 광고 안 하시는 게 좋고 CTR 자체적으로 이제 양호한 편이다. 이거는 보통 저희가 1%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잘 나오면 진짜 2, 3% 이상도 많이 나오고 자사명 같은 경우는 진짜 한 10몇 % 이상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양호한 편이다. 그걸 제외하고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인 문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사진의 퀄리티라던가 상세 페이지, 리뷰 수. 상세 페이지는 뭐 기본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게 조금 걱정이신 분들이 있어요. 최근 리뷰가 너무 악성으로 많이 달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것도 바이럴 광고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체험단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품을 제공해주고 뭐 블로그에다가도 올려줄 수도 있고 플러스로 이제 자사나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 내에 리뷰를 적어달라 라고 같이 부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리뷰 작업은 한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편이긴 해서 이거는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노출은 잘 되는데 클릭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품질지수 하락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도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할게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 비용이나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제품에 대한 단가가 너무 낮은데 그거에 대한 광고 비용이 과하게 소진이 된 것 같아 걱정이다.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제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객단가가 너무 낮을 경우 그에 비해 입찰가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음. 이거인데 저희가 사실 전환이 되는
키워드는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안에서 메인, 그러니까 너무 광고비를 소진하는 비율이 큰 메인 키워드. 이거는 제외시키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산이 조금 넉넉한 편이라고 하면은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팅 전략을 사용해서 좀 구체적으로 광고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하시는 편이 좋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세부 키워드 위주로 아니면은 그 두 번째 키워드 위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전환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메인 키워드는 경쟁이 너무 세니까. 쇼핑 검색 광고나 아니면 파워링크 내에서만의 이제 광고 효율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외에 네트워크 배너나 아니면은 SNS 같은 매체와 이제 미디어 믹스 하면서 효율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매체별로 특성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SE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봐도 니즈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DA 전체적으로 SNS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잠재된 고객들에게 우리 상품을 브랜딩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매체별로 저희가 KPI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는 편이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위와 같이 예산이 조금 적은 편인데 이제 이 안에서의 좀 전체적인 로아스나 개선이 좀 안 되는 편이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DA 매체를 조금 확장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조금 더 많이 알리며 관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고,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이제 주로 전환이 발생했던 키워드나 아니면 주요 연령대 등을 저희가 무수가 쌓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DA 광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쵸. 일단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아니고 약간 순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순서라고 하면 저는 일단 보통 노출수를 통해서 내 광고가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수를 통해서 내 광고를 통해서 잘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전환수를 통해서 내 광고가 잘 노출이 되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잠재 고객들이 저희 광고를 발견해서 전환까지 하는구나,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이 전환이 일어나기까지 대체 얼마가 소진이 되었는지, 또 그 광고비 대비해서 전환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 수익률을 측정하고 그거에 따른 전환당 비용을 파악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네이버 일단 쇼핑 검색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프리미어 로그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인 전환이나 뭐 클릭, 뭐 유입된 광고 소재나 아니면 키워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시보드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그 외에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유입 페이지, 이탈 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 페이지라고 하죠. 그리고 체류 시간,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DB 업종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 광고를 하다 보면 전환이 안 찍혀요. 모르죠, 저희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콜로만, 전화로만 문의를 받는 분들, 예를 들어 뭐 홈페이지 내에 전화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소비자가 수기로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 제외하고, 예를 들어 그 플랫폼 내에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져 있는데 저희가 그걸 클릭을 하면 바로 이제 키패치로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전환 스크립트를 심어서
그걸 클릭을 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이제 전환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대시보드에 전환이 찍혀요. DB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홀이 아니더라도 신청 문의를 받는 그런 DB 업종. 그러니까 DB 수집을 하시는 분들도 신청하기 혹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심으면 이것도 전환이 찍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DB 업종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실문의량 가지고만 광고 효율을 측정해야 했던 분들은 이 기능도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보셔서 문의량 대비 이제 실제 고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최종적인 DB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가지고 문의사항이 있으셨어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가지고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광고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저희가 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 10시 반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진행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문의가 없어서 저희가 진행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광고 관리를 하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 정말 기본적인 것도 상관은 없으니까 저희한테 좀 지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관련해가지고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마케터로서 업무를 하실 때, 어떤 지표를 보면은 가장 좀 뿌듯함을 느꼈나요? 저는 아무래도 전환이 많이 되면 좋기야 좋죠. 그렇긴 한데 약간 제가 광고가 KPI가 무조건 전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최대 노출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브랜딩을 좀 위주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다 KPI가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도 다 다른데 그 KPI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노출을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세팅한 값대로 정말 노출이 정말 많이 됐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편이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바꿨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하면 그게 정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조금 집행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반에는 정말 그냥 그 화면만 그 뭐 지난 30일 이런 거 하나 띄워놓고 그냥 가만히 보면서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죠. 네. 저는 그때는 볼 줄을 몰랐으니까 그냥 막상 뭐 이건 노출이 이만큼 됐고 저건 노출이 이만큼 됐네 이거밖에 볼 줄 몰랐는데 확실히 좀 비교를 해가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변화했고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수정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또 세팅을 수정을 하고 하면은 확실히 성과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세팅했냐에 따라서 노출수도 달라지고 클릭수도 달라지고 그런 거를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광고 퍼포먼스 본부다 보니까 이제 계정에 대한 이제 성과 개선이나 약간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도 저희가 많기 때문에 대행사를 선정할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피하세요. 그러니까 세팅이야 사실 뭐 당연히 마케터니까 못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세팅은 그쵸.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는 광고주분들도 조금만 배운다고 하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경쟁사에 대한 이제 시장 흐름이나 트렌드 민감한 직업이 이제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주분들께서는 사실 지금 하고 계시는 다양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 이거 하나 체크를 하기 위해서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부분에 좀 능숙한 마케터를 좀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피하라고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거 세팅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추가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이거 세팅만 하는 마케터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마케터가 밥 먹여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세팅을 만약에 수정 요청을 하셨을 때, 근데 대표님, 이거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은 이건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이건 좀 개선이 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KPI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팅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충분한 자기 의사를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대행사를 좀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설정을 했을 때 성과가 안 나오면은 대표님께서도 기분이 안 좋으시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말이 만약 그렇게 수동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마케터라고 하면은 대표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했는데요. 라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광고주분 입장에서는 분명 우리는 이제 그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좀 의뢰를 한 편이었는데 이제 광고주분께서 이게 아닌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먼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기계적인 거의 챗 GPT 같은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 마케터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기계죠. 그렇다 보니까 진작에부터 세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곳은 조금 어느 정도 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민감한 직업이 마케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SNS 시장도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저는 사실 틱톡이 이렇게까지 클 줄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해야지 좀 더 효율이 좋은지 저희 업종부터 분석하고 그런 트렌드 같은 걸 항상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정말 최적화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저희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실까요?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어떤 분이 그 다른 대행사 측에서 네이버 전화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다 요구를 해서 개인정보를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느냐라고 저에게 문의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저희는 이런 게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서도 페널티 사유고 저희는 회사가 전체가 광고를 정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사유고 정말 위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거기는 좀 이상한 데 같으니까 좀 같이 비밀번호 절대 드리면 안 되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분도 좀 어쩐지 조금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차 좀 연락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좀 이상한 부분을 요구한다던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대행사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계정을 넘겨주는 거다 보니까 패스워드까지 같이 넘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이거 못 본 겁니다. 저는 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넘겼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당연하게 광고주분들께서도 만약에 패스워드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왜 필요하죠? 그쵸. 아이디만 있으면은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조금 아는 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사 측 입장에서도 물론 뭐 다른 대행사를 까내리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좀 광고주분들이 어느 정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사기도 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생각보다 저희가 적은 게 많아서 일단은 쇼핑 검색 주로 위주로 쇼핑 검색과 파워링크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예산이 금방 그러니까 예산 초과로 인해서 저녁쯤에 꺼지는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노출만 많이 된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앞에 내용을 좀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거 녹화 끝나면은 바로 이제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시청을 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 한번 공부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광고주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혼자 관리를 하시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도움을 빌려서 같이 좀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켜는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궁금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먼저 물어보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전화번호로도 유선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메일로도 남길 수도 있고, 저희 더보기란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대로 문의 주셔도 되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어요. 맞아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마케터로서 또는 광고주분들이 접근하실 때 이런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점 위주로 말씀드렸던 시간이었어가지고 그 외로 궁금하신 점은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